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에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 모두 안으로 들어오셔서 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꼭 모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서 숙제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스피커에 붙여놓으세요. 지금부터 이승만 만화님 국민연합 출범식 및 기념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범식의 진행을 맡은 임주성 국민연합 고전교경 대협력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합 오경영 간사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전체 순서는 1부의 출범식을 갖고 잠시 외인 기념 촬영을 한 후에 2부 순서인 기념 강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순서로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무대 왼편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하나는 저 마이크에다가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추념하는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사에 귀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마다하고 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분 한 분 일일이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사전에 등록된 분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앞으로 가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이 출범하기까지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천서 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이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천서 집행위원장님은 지난 14대, 15대 의원을 지냈으며 한반도 미래재단 사장님도 맡으셨습니다. 귀하고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희 이승만 대통령 바로알기 국민연합은 한 1년 반 전부터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서 함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을 잘 지키고 또 모르는 분, 고의로 잘못 알고 비난하는 분들, 이런 분들 설득시켜서 이 나라의 발전을 다시 한번 도모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바로알기 국민연합을
22개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발족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22개 단체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 변정일 회장님, 자유헌정포럼 김의재 대표님, 대한언론인회 장석영 회장님, 민족중흥회 정채호 회장님, 한미연합회 송대성 회장님, 원코리아 파운데이션 유재풍 회장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임주성 회장님, 푸르스포럼 김은부 대표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원 회장님, 한반도 미래재단 이사장 구천석, 대한민국 지킴이 리박스콜 대표 손효숙 대표님, 한미동맹 이승만 재단 노영애 회장님, 한국수중협회 홍성훈 대표님, 독도사랑 국민연합 황대영 회장님,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최종대 회장님, 자유화연대 최종태 대표님,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이차호 회장님, 해병대 정의회 전국총연맹 이규조 총재님, 국민희망시대 손안나 회장님,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회 공동대표 박홍범 회장님, 한국주권자연맹 이기한 대표님, 총 현재까지 22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1년 반 동안 많은 협의와 수비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출범식과 기념 강연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와오신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정운찬 총리님과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네 분의 발표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을 잘 받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고 전 세계에서 중심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오늘의 회사의 대회장인 변정일 국민연합 대표께서 대회사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지내셨고 현재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추진위원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내외 주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승만 바로하기 국민연합 대표 변정일입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으며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3세의 청년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평범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신념으로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며 백성들의 소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이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여성과 서민층을 깨우치고자 순 한글 일간신문 제국신문을 창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성감옥에 갇힌 처지에서도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어느 나라가 승전국이 되든 우리나라의 존망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로지 한글로 독립정신을 지필하여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도록 호소하셨습니다. 121년 전인 1904년 이 독립정신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외치셨던 비전과 신념은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이 그대로 따라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국제정세를 꿰뚫는 탁월한 통찰력과 흔들리지 않는 반공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한미동맹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게 지켰으며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경제적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세계사적 결단을 통해 2만 7천명의 반공포로를 자유대한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셨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위성국이 아닌 당당한 독립 주권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셨습니다. 계획 통제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셨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과 결단력을 통해 독립을 넘어 세계 속의 당당한 선진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그분이 평생 실행하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유산을 올바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그 정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특별한 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은 단순한 한 인물의 탄생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미래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될지도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바라셨던 소망처럼 지금도 공산주의의 학정 아래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종이멍에서 해방되어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시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 출범식은 단순한 단체의 창립이나 추모, 기념을 넘어서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자유와 풍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산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뜻을 같이하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만 특별한 손님 몇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년 연평도 인근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북한군으로부터 사살당하고 불태워졌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의 형 이대진 씨가 오셨습니다. 좀 일어서시죠. 예, 저쪽으로. 이대진 씨는 그 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모진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98세의 최고령자로서 국방부 정보차관고 등 정보 분야에서 평생을 바치시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거짓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남재한 전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재한 의원이 계십니까? 오셨는데 아까 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에서 사셨던 이화장을 지키면서 말년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던 이화장의 조혜자 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20,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한국주권자연맹 이기한 대표와 그 일행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서. 시간 관계상 귀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산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권정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충건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사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충건 의원님은 탈북민 출신 의원으로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시며 보수의 젊은 전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우리 당의 나경원 대표님도 와주시고 이상범 선배님께서도 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환행사를 하게 돼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승만 바로 알기 국민연합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시자 건국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변정일 대표님과 부천서 부대표님을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단시장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승만 대통령님 탄생 150주년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큰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뤄내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방위조약의 체결은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얻어낸 정말 탁월한 외교적 성과였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튼튼한 안보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욱더 경제 발전에 매진하도록 할 수 있게 한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시고 국내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우수한 과학 인재들을 해외로 유학시켜서 정말 원자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신 그 선구적 노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이끌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여러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생 헌신하셔서 헌법에 새기신 우리의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체결한 한미 동맹의 정신을 왜곡하고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몰아세워 철수시키려는 시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원자력에 대해서 부당한 오해와 왜곡으로 퇴보시키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억만리 타국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업적을 왜곡하며 그분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애국심과 비전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 출범하는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이 이승만 대통령님의 진정한 모습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올바른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합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병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경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병직 교수님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경제연구소장, 동경대 경제학부 교수,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 산안법인 시대정신 이사장을 지내신 한국경제학계의 석학이십니다.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대단하죠. 단순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가 아니고 지금 세계 선진국을 포함해서 저개발국 말할 필요도 없고 제일 선두에 달리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러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막한 위기의식을 갖다가 많이 느끼고 계신 모양인데 그거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계 200년 전부터 세계의 그 근대화가 시작돼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화가 된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세계사에서 아무 나라에도 그렇게 안 됐는데 여기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유일하게 경쟁자가 될 만한 지금 북한 사정이 어떻습니까? 제 몸 하나 가두기 힘들지요. 침략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지키기에 바빠. 그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한 20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일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나빴죠. 그때 주로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게 여기 있는 지금 이용훈 교수, 그리고 유석준 교수, 임복일 선생, 여기 또 정한기는 지금 안 나왔나?
이 사람들이 다 노력해가지고 싹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 정리 다 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기 우리가 저 민주화 운동할 때 두 가지 조류가 있었거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조류고 하나는 인민민주주의적인 조류예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의 결말이 외국에서 어떻게 난지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알아요. 인민민주주의 국가, 전형적인 국가가 북한과 중국입니다. 뭐 그런 나라에 전망이 있겠어요? 지금 인민민주주의 단체가 민주당에 잔뜩 남아가지고 조금 정치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아마 몇 분들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끔하게 다 정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 동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진행 다 해주셨습니다. 예,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원찬 전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원찬 총리님은 서울대학교 총장 및 제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축사에 앞서 은혜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 바로 달리기 국민주당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저는 오늘 갑자기 축사 부탁을 받아서 준비가 좀 대통령의 모교인 퀸스턴 대학교에서 제가 행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록의 아주 일부를 그냥 소개함으로써 축사에 대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2012년 10월 3일 프린스턴 대학교는 행정외교대학원이 위치한 로버트슨 홀의 16강의실을 이승만 기념 강의실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해마다 이승만 기념 공개 강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강의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네, 그 강의의 제목은 희망, 열정, 그리고 할 수 있다 정신,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업적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애국자, 교육자, 기독교인 그리고 비전가로서의 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그의 이성과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조선 왕조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지정학적 검증에 적응하지 못한 500년 된 조선 왕조는 서구 세력에게 점차 주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에게는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있습니다. 1904년 8월 5년 7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승만은 일본 제국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으로 파견되어 티어더 로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부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많은 저명한 인사들과 만났지만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외부의 침략에 저항할 능력이 없는 나라의 특사로서 이승만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이승만은 친구이자 멘토인 우드로 윌슨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 교수였고 나중에 총장을 했고 뉴저지 지사를 했고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우드로 윌슨은 이승만을 가족 저녁 식사에 가끔 초대하고 프린스턴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이승만이 언젠가 한국의 독립을 짓는 데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08년 윌슨 대통령은 이승만을 위해 추천서를 작성했습니다. 윌슨은 이승만이 뛰어난 재능과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정치 역학에 대해 전문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윌슨은 그의 웅변 능력을 칭찬하며 이승만이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많은 연민을 가진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윌슨은 아시아 지정학의 현재와 미래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선적으로 이승만을 만나보아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1910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 제목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주의, Neutrality as Influenced by America죠. 또 과거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지적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성취에도 이승만은 일본 제국의 침략으로 1910년에 조선 왕조가 멸망하면서 돌아갈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이승만은 한국이 다시 독립된 주권 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샹하이에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고 동료들에게 초대 대통령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지적 수월성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승만은 일본 제국의 끊임없는 침략에 대한 예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주만 공격 몇 달 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일본 내막기 Japan Inside Out에서 다가오는 미국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았고 한국 임시정부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발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고 주요 동맹국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동맹은 북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의 초석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시아의 봉건 왕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교육과 민주적 사회 정치 체계에 몰두한 그의 개방적이고 세계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귀감을 줍니다. 자신의 신념과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모습이 저를 감동시킵니다. 저는 앞으로 거기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승만 강의실을 드나들 학생들과 학자들의 삶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존경할 만한 인품이 반영되고 더 나아가 분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를 보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한 민주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미국의 작전까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한 30-40분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당신은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좋은 분이냐 안 좋은 분이냐 그래서 아주 좋은 분이다. 얼마나 좋은 분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등소평이 그 개혁 개방의 등소평이 문화혁명한 보택동 주석 보고 70%는 좋은 사람이다. 30% 잘못해서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했다고 소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80% 이상이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떤 평가를 끝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제 준비가 부족해서 그냥 과거 거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은진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당의 대표적 중진 정치인이자 우선 의원이신 나경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스마로 알기 국민연합 출범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변정일 이사장님, 또 집행위원장이신 부천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워낙 선배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섰습니다. 말씀하셔서 왔는데 축사에 제 이름은 없어서 이거 해야 되나 했습니다. 참 시적절한데 국민연합을 잘 출범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안병진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있겠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 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확고하게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상징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실패하니까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상징했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종전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정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가서 그 당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종전선언을 북한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담보해달라고 했고 그 당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여러 가지 역할로 결국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일기에서 종전선언을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는 간첩죄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16명의 의원들과 함께 간첩죄에 관한 토론회를 했는데 왜 했느냐? 이 문재인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끊임없이 간첩죄의 수사는 어떻게 보면은 수사력은 약화시키면서 간첩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지지부진합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대한민국은 간첩죄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시켰습니다.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모든 노하우, 국정원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미진하고 부족합니다. 경찰에게 완전히 수사권이 넘어간 2024년 1년 동안 국정원에서 이첩된 수백 건의 간첩 사건은 더 이상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있고 딱 2건의 간첩을 검거한 데 그쳤습니다.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적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해서 중국을 위한 간첩이라든지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장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은 구분이 있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거듭거듭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를 포함한 후배 정치인들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알리거나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는데 부족했었고, 그것은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런 연합을, 이승만 바로 알기 국민연합을 출범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비록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어나기 어렵다는 안병진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으로부터 더 강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일 중에서 저는 잘하신 일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정부가 주도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국민연합의 출범으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강고해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으로 축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나경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국회의원님이 출전을 해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계승하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와 정통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김기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정해진 1부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2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부는 기념 강연회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서 먼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외인 여러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국민연합 민주성 부대표 오경영 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연합 임원님들 22개 단체장님들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자. 최진희 씨. 볼
영광 드리는 수상을